네, 김치영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 증시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관이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이 비컷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시에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일에는 별로 안 오르더니 그 다음날 많이 오르고 또 금요일 날은 미국이 세마녀의 날이었고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은 이번 주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증시가 그래도 뭐 다우는 사상 최고치도 가고 그랬으니까 조정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시나요? 일단 미국이랑 한국 모두 네.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5대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방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비컷을 하긴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었고 지금 연준 내 매파위원은 인플레를 계속 걱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월러 이사라고 기존에 이제 뷰가 굉장히 매파적이었는데 또 비둘기로 바뀌고 연준 내에서도 이 금리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FOMC 직후에는 좀 흔들렸고 그 다음날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좀 쉬었던 게 우리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전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은 방향성이 좀 모호해질 것 같고요. 조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할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화정책, 이 경기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목을 특히 해야 될지 궁금한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한 금요일에 미국에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감도는 기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주신 말씀들이 맞고요. 이 연준 FOMC를 보게 되면 이중 책무와 관련해서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시장 확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네. 이 고용 쪽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PCE 물가 이거는 지금 추세적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보다는 오히려 그 다다음 주에 있을 뭐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의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9월 비농업 부분 고용, 네. 실업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이 경제지표 상으로는 연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영향력이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일단 비컷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내려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엔 경기하고 고용 쪽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국내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건 약간 바이오 섹터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뭐 수혜주라고 저희가 언급을 하긴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주 강세가 국내에 계속될까요? 당분간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퍼주 그러니까 밸류가 굉장히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금리가 내려갈 때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고퍼주들이 뭐 바이오도 있고요. 뭐 2차 전지도 있고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경기에 굉장히 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 비컷을 한 그 배경에는 경기가 조금 빠질 수 있다. 경기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는 조금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고 대신에 금리가 내려갈 때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새로운 정책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네. 그런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이거는 중국 쪽의 아웃소싱 이런 것들을 다 막는 부분입니다. 특히 바이오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 이게 아니라 한국의 CDMO 산업들,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네. 바이오는 당분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건이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밸류업 지수 아니겠습니까?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또 많은 관련이 있는 금융주가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금리 인하기에 글로벌 자산을 보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촉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뭐 금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이 조금 수혜를 받는데 이런 밸류업은 사실 채권에 이자를 주는 그 배당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고요.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을 받는 건데 네. 지금 뭐 채권이나 이런 쪽 매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또 배당주도 높은 매력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한국은 지금 밸류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가져왔고 이거를 계속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거에 이제 1차 관문으로 9월 중 특히 9월 말쯤에 밸류업 지수 이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수혜를 단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약간 뭐 대표적인 금융주들이 쉬어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모멘텀이 꺼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이제 좀 섹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은행 있고 보험 있고 카드 있고 뭐 증권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있나요?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세 개를 나눠놓고 여기서 네. 우선순위를 둔다면 아마도 보험 쪽이 가장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은행하고 증권은 사실 업황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은행은 최근에 이 여러 가지 규제 이슈에 노출이 되어 있고 네. 대출 증가율이 약간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약간 축소가 되고 이게 배당으로 완전히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전망이 약화가 됐고요. 증권은 지금 한국에서 거래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뭐 고객 예탁금도 줄고 있고요. 신용융자 잔고도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안에서 고배당 매력이 있다면 오히려 보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둔다면 보험이 좀 낫겠다는 네. 말씀이고 그러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 국내 증시에 좀 모멘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워낙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밸류업이 강화가 되면은 관련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좀 동력이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밸류업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 코스피만 보더라도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 플랫폼,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비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로스 주식인데 밸류업과 관련된 밸류 스탁들, 밸류 주식들은 시가총액 비중 상으로는 사실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한국은 결국에 전체 시장은 반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따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뭐 6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잖아요. 네. 주가도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간 상태고 특히나 D램과 관련해서 오늘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국투자증권 최민석 애널리스트가 네. 또 리포트 냈더라고요. 네. D램의 다운턴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일단 D램 업황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완전히 뭐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결국에 HBM 쪽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에 하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주식시장 특히 주가 흐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전망들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 영향을 받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삼성전자 실적 뭐 10월 달에 나올 것이고요. 그 이번 주에는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 실적을 확인하고 조금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도 아직 최악은 아니지만 전망 자체가 조금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이번 주의 투자 전략은요? 네, 이번 주는 사실 뭐 특별히 볼 게 많이는 없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런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실적이 있고요. 근데 PC 물가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PC 물가는 영향력이 줄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 좋았던 거는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갈 거고요. 올라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일부 밸류업 이런 식으로 좀 경기에 무관하고 방어적이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9월 마무리하고 10월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좀 괜찮아질까요?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 싶어서. 네. 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0월까지도 약간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요, 미국 대선이 있는 그런 연도예요. 근데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대선 전이 불확실성이 크고요. 대선이 11월 5일인데 끝나고 나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냅니다. 근데 한국도 최근에 미국하고 굉장히 연동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네. 10월에도 약간 방향성 좀 모호하고 그리고 좀 방어적인 형태로 이어가지만 11월에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조건으로는 누가 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아, 네. 예, 그래서 10월 달에도 조금 방어적으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 60초 후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